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 IOCP 프로젝트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이제 소스를 살펴볼 차례인데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꼭 이 소스를 모두 살펴보고 100%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IOCP가 동작하는 이 소스를 완벽히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콘 서버 프로젝트에 보면 마이 서버 스텝 01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01까지 100%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어떤 서버든지 그 만들 수 있는 C++로 게임 서버를 만들 수 있는 자질을 이제 갖춘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서버를 아무리 이렇게 어떤 서버를 보더라도 겁은 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0%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은 떤 게임 회사의 서버 프로그래머로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분석하는 소스를 완벽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GitHub에서 My Server Step 01. 근데 My Server Step 01에는 아직 뭐 파이나트 스테이트 머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풀이라든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여러분 그 소스를 보고 직접 그렇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 다음에 반드시 스텝 01까지 파악을 해서요. 그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반드시 파악을 해줄 것을 권장드리고요. 여러분이 이 소스를 분석하는데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CP 클래스를 보면요. IOCP 클래스를 보면 어, IOCP의 래퍼 클래스이고요. 네, 소켓을 뭐 바인드하고 네,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per handle 데이터를 소켓 포인트로 쓰지 않고 그냥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키를 생성했을 때 랜덤 함수를 썼는데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돌하면 다시 생성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구현했을 때 뭐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면은 상수 시간 만에 키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메모리 할당을 하면 됩니다. 뭔가.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 주소는 무조건 할당할 때마다 무조건 다른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키로 쓰든지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랜덤 함수를 돌려서 키를 생성했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다음에 get queued completion status에 대한 래퍼가 get completion status고요. 그다음에 post queued completion status는 IOCP 스레드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퀴트 메시지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ost completion status를 호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get socket object는 per handle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실제로 어느 소켓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키를 갖고 찾는 일을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IO가 완료가 되면 KIOCP의 on IO completed가 호출됩니다. 그러면은 per handle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소켓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per IO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소켓에 리시브인지 샌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샌드 혹은 리시브를 이렇게 호출하도록 코드가 그렇게 작성을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IOCP 워크 스레드를 보면요. 스레드 업데이트 루프에서는요. get queued completion status를 기다리고 있다가 IO가 완료가 되면 IOCP의 on IO completed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IOCP 워크 스레드에서 처리하지 않고요. IOCP에 관한 처리니까 IOCP 싱글턴을 접근해서 이게 접근하도록 했으니까 on IO completed는요. 다시 소켓을 얻어내서 소켓의 on received랑 on send completed를 호출을 해주는 거죠. OK가 아니면 클로즈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K 소켓을 보면 소켓의 래퍼입니다. 그래서 샌드와 리시브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다음에 WS의 리시브를 랩핑한 게 리시브 데이터. 그 다음에 샌드를 랩핑한 게 샌드 데이터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의 on IO completed는 여러분 이거 헷갈릴 건데 이 부분은 안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버는 예를 들어서 IOCP 모델을 쓰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뭐 오버랩드 모델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버랩드에 대해서 뭔가 IO 처리를 일관되게 해줄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on IO completed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서버에서는 이건 안 쓰기 때문에 추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end가 완료됐을 때는 K소켓에 on send completed가 호출되는 거죠. WSend로 호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on receive completed는 실제로 receive를 호출해 주는데요. K소켓의 receive 데이터가 실제로 WS의 receive를 호출하잖아요. receive 데이터를 호출하는 쪽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내부에서 말고 IOCP에서 보면 네, 다 찾아보면요. 소켓의 receive 데이터 네,
소켓 accept 스레드를 보면 스레드 업데이트 루프에서 accept가 만들어지잖아요. accept 소켓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리턴에서 per handle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처음에 receive 데이터를 한번 트리거링 해줘야 된다고 했죠. 예, 그게 receive 데이터입니다. 예, 소켓 accept 일어나는데 왜 receive 하지?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receive를 한번 무조건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receive가 패키지 왔을 때 실제 receive에 대한 를 IO 컴플리션 포트로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리시브 컴플리트 됐잖아요. 그럼 리시브를 다 처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만큼 다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리시브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리시브 받았는데 왜 또 리시브 하지? 아닙니다. 리시브를 덜 받았기 때문에 또 리시브를 호출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리시브를 다 받았던 상황이더라도요. 패킷이 다 왔더라도 그 다음 리시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리시브 데이터를 호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시브 데이터 내부에서는 어, 지금 패킷을 계속 받았는 나머지 데이터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전혀 없다면 새로 요청을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리시브 데이터를 계속 요청을 호출해 줘야 된다는 걸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네, 소켓의 리시브 데이터를 볼까요? 소켓의 리시브 데이터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소켓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per IO 데이터는 오버랩드 구조체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랩드 구조체 버퍼와 랭스를 채워주고요. 그 리시브를 호출을 하는 거죠. 리시브를 호출해주면 실제로 리시브가 완료가 되면 음, 네, WH 리시브를 호출해주면 완료 통지를 누가 받는가 하면 on receive complete가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트랜스퍼드 받은 데이터만큼 그 리시브드 구조 그 오버랩드 구조체를 참조를 했어요. 뭐 샌든지 리시브 받은 데이터를 패킷으로 만들어주고 큐에 넣어주고 하는 동작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IOCP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완료가 되면요, IO가 리시브드 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 리시브를 호출해 줘야 된다라는 걸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 소스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소스를 다 이해를 하고 나서는 GitHub에서 My Server Step 0을 받아서 이 소스를 모두 100% 이해를 하는 단계까지가 이 영상 시리즈의 시즌 1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서버 만드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